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김현석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인비버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가스트로인테스티널 트랙 비주얼라이제이션 위스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프로 현재 최근에 가스트로인테스티널 트랙에서 최근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주도로 현재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프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인간 생체 내 장 속의 다양한 미생물로 소장과 대장을 아울러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고 있고요. 생태계를 의미하는 단어와 미생물이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미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다여 분야에서 여러 블루칩을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부분은 의학의 발달로 많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전체 의학에 한 30% 정도까지 적용되고 있는, 100% 중에 30%까지 적용되고 있고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 케어 솔루션과 확대가 되고,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로 유전성 성분이 같은 일란성 쌍둥이 헬스케어 솔루션 방법으로 인해서 일란성 쌍둥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리해서 서로가 어떤 부분에 다른지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연간 시장률이 각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19년에서 24년까지 하게 되면 약 5억 6천만 달러 정도의 향상될 거라고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시다시피 현재 위장관 계열의 이제 위, 십이장, 소장, 대장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보고되어 있는 바입니다. 또한 위장관 계열 내 미생물의 존재는 다수의 존재가 좀 더 다르게 구성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 특히 대장에서 많은 수의 미생물이 공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는 10의 2승, 그리고 소장은 10의 2승부터 10의 8승, 대장은 10의 11승까지 공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역에 흔히 70% 이상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대장에는 한 10의 12승까지 공생하며 균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총 변화는 유해균보다 유해균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타겟을 하고 있고요. 학계, 산업계, 제약계에서는 유해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조절해서 좀 더 좋게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좋은 균을 우세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주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인티스트 마이크로 플로라는 각각 장기마다 다른 부분에서 인티스트 마이크로 플로라를 구성하고 있고, 이 구성한 부분에서의 좋은 우세균을 많이 노력에 대한 주요 포인트로 많이 학계나 산업계 그리고 제약계에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장내 미생물의 분포와 변화가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어떤 부분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내균총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태어났을 때는 비피도박테리움이 좀 좋은 균이 되어낼 수 있지만, 이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됨에 따라 비피도박테리움이 대한 좋은 균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 비피도박테리움이 떨어지고, 그러면 락토박실러스도 좋은 균이지만 올라가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그와 동반의 클로스트리디움이나 이스케리티아라에서 저희 이콜라이 등분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장내균총이 나이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베너피셔나 함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을 현재 많이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는 가장 좋아지는 부분의 이제 균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여러 이제 유해균들도 같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많이 주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첫 번째는 이 의학 21세기가 의학에 대해서 발달도 되지만, 이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예전보다는 많은 청결한 위생 환경이 더 있고, 서구화된 식습관 및 약이 좀 항생제로 많이 발달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이 미세먼지 등 건강에 유해를 주는 요소가 증가됨과 동시에 이 환자 수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장 건강을 토대로 인체 질병을 컨트롤한다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도 전체 같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에 대한 포인트로 되어 있지만, 그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 대한 포인트가 결국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해서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하나의 학계의 보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블루칩에 대해서 바이오토나 제약, 학계에 대해서 되게 블루칩에 대한 연구 과제로 떠오르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결론적인 연관이 돼 있고 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결론적으로는 장누수 증후군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각각의 메커니즘별로 해서 기전적인 부분이 많이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리키거드에 대한 장누수 증후군은 어 이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인체 건강에 많은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 현재 그 리키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리키것 상태가 이 리키것 상태가 지금 현재 조원이라는 뭐 조원과 오클루딘 그리고 클라우딘이라는 리키것 장누수 증후군의 주요 인자라고 하는 바이오마커를 형광 기법으로 많은 실험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형광 실험 기법이 객관적으로도 많이 이제 어 일반적인 논문이나 이런 실험적인 부분 그리고 제약이나 바이오에서의 약물에 대한 효능 평가나 객관적인 부분을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을 때 이런 인플로렌시스에 대한 형광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조언이나 업로딩 그리고 클라우딩이라는 타입정선을 가진 부분 그리고 장 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는 이제 드럭이나 이 바이오 프로덕트 같은 경우도 형광 기법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인제 현재 소장하고 대장 조직에서의 이제 플로렌시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인제 객관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런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이 미생물 같은 경우는 보통 왼쪽 그림과 같이 FSH 기법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FISH가 현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현재 케미컬 리서치에 나온 아티클의 논문의 그림인데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안티바이오틱 바이어스 프로브나 메타볼릭 라벨링 그리고 뉴클레 지네틱 엔지니어링 그리고 뉴클레익 엑시드 스테이닝 같이 여러 인제 미생물 자체에 동종을 할 수 있는 여러 형광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안티바이오틱 베이스드 프로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티바이오틱 베이스드 프로브는 현재 뭐 여러 패솔로지 부분이나 히스톨로지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형광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런 형광 기법 중에 하나가 FISH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FISH는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미생물에 대한 동종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오른쪽도 그림과 같이 바실러스 subtilis나 이스케리티아라는 부분 이콜라이 부분 그리고 엔테리오코커스 페컬리스 같은 경우 부분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의 동종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의 안티바이오틱이나 항원 항체 반응 기법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 뭐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한 이런 생체 현미경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활용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보면은 형광염색제 검사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형광염색제 검사는 어떤 거냐? 결론적으로 박테리아에 또 존재하는 화합물에 결합하는 특정 박테리아 특유의 인자에 결합해서 디텍션하는 기법인데 이 기법이 항원항체 반응하고도 맞닥뜨리게 되면 이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가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이제 여러 마이크로바이옴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 대장 세포에 많이 있는 거고 70%의 면역이 있지만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 거냐? 그러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박테리아 특유의 세포벽 특유의 이제 항원항체 기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여러 면역세포나 장내 면역세포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네트워킹을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 여러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헬스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러면은 보통 검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서의 소장 대장 부분을 되게 많이 보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소당 대장 부분이 되게 많이 보시는 부분을 어떻게 인트라바이타 마이크로스코피로 볼 거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소당이나 대장을 밖으로 빼서 봐야 되고 그거를 현미경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봐야 되는 보여야 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아티클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티클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러 인제 루멘에서 보거나 아니면 루멘 외쪽으로 서페이스에서 보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오브젝트 렌즈를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이미 학계나 여러 보고서에서는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벽 누수나 타입 정션을 보기 위한 여러 인제 하나의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 위에 형광현미경 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FRTC나 아마 이제 GFP 가능 기능을 하게 되면 장벽의 온전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결론적으로 생체 현미경이라는 부분을 생소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생소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시던 부분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체 현미경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면은 이 생체 현미경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는 기존 매크로 스케일의 영상 분석 진단도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의 영상 분석 진단을 넘어가는 하나의 디벨롭하는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의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흔히 학계나 제약계, 산업계 모든 부분에서의 요 약물이나 그 제품에 대해 효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부분이 동물 실험일 수도 있고 그 동물 실험이 이제 그전에 인제 어차피 인비트로 실험이 있겠지만 동물 실험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 실험을 진행되면 그 동물 실험 후에 어떠한 타겟 안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조직학적이나 병리학적 분석으로 보는데 기존적으로 알려진 조직학적이나 병리학적 분석에서는 단편적인 거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흔히 많이 하시는 뭐 H 스테이닝이나 그 여러 특수 염색법을 해서 가는 섹션을 통해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 안에서는 단편적인 거고 어떤 부분에서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한 생체 현미경에 대한 거는 입체적인 현상이고 약간 마이크로바이오 쪽이나 마이크로 스케일 같은 이런 영상 분석까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백질 약물 분자나 생체 내 영상을 통해서 인제 항체 의약품이나 그 생물학적 제제나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까지도 충분히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해서 새로운 분자 진단이나 이러한 영상 분석까지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프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산업이나 제약계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대체할 수 있거나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비보에서 여러 가지 기전 평가를 위해서 세크리파이스나 조직 부검, 단백질 추출 등 여러 가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고 나서 약물 효능 평가를 위해서 뭐 흔히 잘 아시듯이 웨스턴 블롯이나 RT-PCR 등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 인비보 어세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어세이를 많이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 어세이를 할 때는 계속적으로 반복 실험을 합니다. 리피트 실험을 진행하고 또한 그 실험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올 건지 재현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항체, 시료, 재료 등 많은 비용에 대한 여러 재료비나 연구비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의 항체 재료나 시료 재료 많은 재료비나 연구비에 대한 부분을 이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해서 입체적으로 한 번에 그 기전적인 거나 약물이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얼마큼의 타겟 organ에서 얼마큼에 대해서 이 케미컬 컴파운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작용되고 면역세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항체하고 시료 재료나 여러 많은 비용에서 재료비, 연구비는 소모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단축될 수 있는 뿐더러 약물 효능 평가에 대한 약동학이나 약물 동태학에 대한 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식약처 많은 제약이나 산업계에서는 여러 식약처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제약 산업도 마찬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재 바이오 의약품 만드는 부분도 이제 식약처 가이드를 많이
참조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예를 들고 싶은 건 약간 건강기능식품의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왔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어 제약이든 그 바이오약품이든 좀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약처 가이드라인 중에 가이드라인 중에 인비보 트래킹에 대한 실험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프로 대체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게 된다면 저는 전체 지금 이게 이제 장 건강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이 전체 장 건강 31개의 평가 항목 중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18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비브 동물 실험에서 뭐 여러 부검, 조직 검사, 단백질 정량 및 기전 평가의 여러 부분이 절차가 된다면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프의 활용은 동물 실험 진행 후 간단하게 생체에서 확인만 하는 딱 두 가지 절차만 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은 단촐화지고 확실하게 효능에 대한 부분은 객관성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실험적인 부분에서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저희가 지금 진행해서 여러 이제 객관적인 효능 평가를 하고 그 효능 평가를 했던 부분을 아티클로 만드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렛이나 마우스 그리고 여러 CG 마우스를 활용해서 각각 장기별로 지금 현재 논문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저널 오브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이나 사이언스 타임 어드밴스드 그리고 현재 병원이나 의학 쪽에서 많이 쓰이는 사이언스 트랜스레이셔널 메디슨이나 그리고 광학적 현미경에서 쓰고 있는 바이오메드 옵틱스 익스프레스 또한 그리고 네이처 메디슨이나 네이처 메소드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로 활용한 여러 연구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저희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생체 기능성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는 여러 인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안에 모든 장기 거의 가능한 모든 장기는 저희가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해서 여러 지방이나 뭐 소장 그리고 심지어 위에 마우스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충분히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영상 이미지, 객관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저희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테마에 맞게끔 장건강의 테마에 맞게끔 현재 보여드리면 스몰 인테스틴에서의 지금 현재 타입 정션, 오른쪽에 대한 타입 정션을 가지고 완벽한 타입 정션이 보일 수 있게끔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인테스틴을 밖으로 꺼내서 이 부분을 마운팅해서 충분히 안쪽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의 안쪽까지도 혈관까지도 보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한 이제 소장 안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넣어서 혈관을 보든지 아니면 그 혈관 안에서 어떤 케미컬이 컴파운드가 이동되는지 또한 이 스몰 인테스틴 안에서 육모를 통해서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까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딜리버리 될 수 있는 건지까지도 저희가 지금 현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간별로 저희가 현재 뭐 패티 엑시드나 예를 들어서 패티 엑시드지만 여러 뭐 스몰 나노 파티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어느 정도 케미컬 컴파운드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이제 인파티 베이스 라인이나 여러 혈관 안에서 좀 이동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고요.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한 이제 패티엑시드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인제 앞서는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는 뭐 분 단위로 저희가 타임레스 기능이나 여러 분 단위 기능을 통해서 분 단위로 드럭 딜리버리를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슬라이드는 림파틱 베슬 안에서의 패틱시드에 대해서 이제 이동에 대한 부분을 보이고 효능 효과를 보이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커스터머가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고객사가 어떤 요구 사항인지 저희 부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이나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그 소화기관 안에서의 가장 끝부분에 있죠. 이 시큼에서의 보면은 이제 콜론 캔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 콜론 캔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뭐
장기를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이미징하는 업도미널 올간 이미징하는 하나의 그 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트는 제가 좀 슬라이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슬라이드의 이 사진은 그 키트를 이용해서 그 C컴 안에 있는 콜론 캔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 혈관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거고요.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학 현미경 위에 계속적으로 발전돼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로 보이지만 그러면 이러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가 이 생체 현미경 대물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으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제 엔도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소장 내나 대장 내에 좀 넣어서 실질적인 이제 콜로렉터 캔서나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 IBD 마우스 모델에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끔 옵티마이즈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도 마이크로스코피는 그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생체 현미경에 대한 기술이 거의 같이 접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도 마이크로스코피 자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일단 사이드 뷰를 같이 보고 여러 벌처에 대한 벌처 벌처 버전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제 엔도 마이크로스코피를 넣은 다음에 그 장 안에 옆에 있는 부분에서의 장 조직들의 부분을 어떤 부분을 보일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캔서의 엔지오제네시스 모델에서 11주, 13주, 17주에 대해서 여러 변화를 실질적으로 엔도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해서 노멀하고 캔서 모델에서의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대조 영상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튜머 리제네시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종양이 형성되는 부분, 종양이 발달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인제 TG 마우스나 여러 활용해 가지고 엔도 마이크로스코피 기법으로 종양이 어떤 형상을 할 수 있는지까지 충분히 활용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저희가 제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가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물 렌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 활용할 수 있는 엔도 마이크로스코피까지도 활용이 충분히 어드밴스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 마이크로바이옴이나 겉 마이크로바이옴을 같이 있는 부분에서 겉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현재 다양한 부분에서의 인체 적용에서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겉이 인제 아디포스 티슈하고 액시스를 이루거나 겉 리버 액시스를 이루거나 겉 본, 겉 스킨, 그리고 겉 브레인, 그리고 겉 키드니나 여러 겉 헐트 액시스를 많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건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희 생체 현미경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의 어플리케이션이 이 장만 관련될 수 있냐라는 게 아니라 이 겉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뭐 여러 장기를 같이 보는 게 현재 학계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게끔 겉도 볼 수 있고 저희 그 렛츠나 마우스 안에나 다양한 장기를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한 첫 번째로는 제가 인제 겉 어디포지티스나 리버에 대한 부분에서 리버 액세스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간에서 장내 미생물을 균형을 시키고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불균형에서 균형을 하게 된 한 상황에서 이 간 쪽의 건강까지 어떻게 연관시킨다고 보여드릴 수 있다면 간 조직에 대해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할 수 있게끔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간 조직에서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지만 이 리얼타임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해서 나노 파티클이 실제적으로 리버 사이누소이드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까지 저희가 드럭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얼타임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해서 이 드럭의 딜리버리 어떻게 되고 클리어런스가 어떻게 될 수 있는 분석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나시 모델 지방간 모델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스테아토시스에 대한 뭐 간 섬유화, 지방간 섬유화 그리고 간 조직에 대한 섬유화 부분, 간 섬유화증 부분이나 여러 있는 부분에서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계된 연구들도 많이 연계되고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간이 이제 간 문맥을 통해서 뭐 위장이나 소장이나 대장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도 많이 학계에서 나오곤 있지만, 그 학계에 나온 거를 증명하는 부분에서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형광현미경 부분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겉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리버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저희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한번 활용해서 드러그앤 딜리버리나 여러 에피커시에 대한 부분을 이미징하는 걸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나시에 대한 모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이 어떻게 포지션이 되고 있고 이 간 문맥이나 간 조직 안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리피드 드롭넷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리피드 드롭넷은 어 흔히들 많이 인비트로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인비트로에서 뭐 오일레도 스테이닝을 하고 3T3NO를 NIH3N1 셀을 활용해서 결론적으로 분화시키고 리피드 드롭릿이 얼마큼 활용될까라는 부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인비트로에 대한 기법에 대한 거를 인비보로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가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로 똑같이 리피드 드롭넷을 볼 수가 있다. 신 예 일반 예 그렇죠. 생체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거를 각각 시간대별로 나타냈을 때는 노멀 다이어트하고 MCD하고는 충분히 차이 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진하고 객관하고 영상화를 할 수 있다. 그게 인제 non 알칼리 패티 애시드를 대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위장관 안에 그리고 겉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리버만 있냐, 아니면 위장관 안에는 여러 판크레스나 스플린도 있고 여러 장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장기들하고의 그 판크레아스도 보고 싶으실 거고 스플린도 보고 싶으시고 많은 니즈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은 "리버만 볼 수 있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저희는 이제 판크레아스나 스플린까지 같이 다 생체염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크레아스 자체가 우리 여러 인제 항암이나 암세포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온콜로지에 대한 부분을 효능 효과를 보는 관심 있는 교수님이나 제약이나 산업계에 있는 회사라면 이 이런 부분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활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키드니에서는 아일렛이라고 아일렛 그래프트라고 해서 현재 이식을 하거나 아일렛의 어떤 부분에 아일렛에서 좀 트랜스레이션이나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해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지까지도 병원이나 이 병원 쪽에서 연구하는 이뮨셀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러면 겉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최근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활용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제 어떤 거냐면 겉브레인 액시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겉브레인 액시스는 뭐 여러 학계나 산업계, 제약계에서도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현재 최근에 코비드19라고 많이들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코비드19를 통해서 겉브레인 액시스가 어떻게 되고 그 브레인 안에 이제 브레인 포그나 이 브레인에서 어떤 건강에 미치는 건지에 대해서 겉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많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균형이나 불균형에 대한 부분이 브레인 액시스까지 어떤 부분이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해서 베이거스 너브나 이제 그쪽에서 신경 조직을 통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좀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브레인 액시스에서 저희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이 브레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저희는 브레인에 대한 부분을 크래니얼 이미징 윈도우에 대한 키트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래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활용을 해서 그 이 윈도우 안에 그 밑에 보면 이제 혈관의 변화까지 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브레인 안쪽에서 어떤 혈관의 변화가 될 수 있고 그 혈관을 추적해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크레니얼 이미지 윈도우로 만드는 수술 방법이 있고요. 이 수술 방법을 토대로 지금 이미징 윈도우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그린 것 같이 브레인 코텍스 이미지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었고요. 이 브레인 코텍스 이미지를 가지고 아스트로사이트나 페리사이트, SMC, 베슬이라는 부분을 이런 영상화가 가능한 거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어플리케이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스트로크나 MCAO 동물 모델이죠. 스트로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MCAO 동물 모델이나 여러 인제 뭐 이 부분을 시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활용해서 혈관 변화나 브레인 조직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는 실험에 대한 거는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여러 인제 저희가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활용해서 이제 검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 알려져 있던 게 이 뼈나 본이나 칼슘이나 이제 흡수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이뮨셀이나 어떤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니얼 인도어 안에서 본 매로에 대한 부분, 골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골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부분에서 포지션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이 본 매로의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인제 그림과 같이 이 본메로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인제 영상화를 했고요. 이 영상화에 대한 부분이 이런 본메로가 어떤 부분을 마이크로바이옴을 먼저 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어떤 부분이 본메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하면 이 본메로가 영상화가 되는 부분까지 이제 연계시킬 수 있다고 저희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브레인에 대해서 이제 혈관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브레인에 대해서 혈관 변화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거냐라고 말씀을 주로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주로 많이 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크래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하고 나서 보는 부분에서는 혈관 변화가 지금 스크리닝이 예를 든 게 이제 나노 파티클을 예를 드는 건데, 이 혈관 변화가 온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적으로는 큰 동맥 그리고 옆에 캐필러리 튜브까지 저희가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케미컬 컴파운드가 뇌에 적용하는데 이 적용하는 부분이 어디 있고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작용할 하는 부분에서 저희랑 상의 디스커션 하면서 어떻게 찍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 방향만 정해진다면 이러한 깔끔한 이미지하고 깔끔하게 객관적으로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해서 데이별로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이미징 윈도우의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리피트 실험에서 데이별로 변화를까지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엔진에 대한 부분이 타임랩스 기능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고거에 대한 뭐 "몇 초 단위로 찍어라."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70 지금 현재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이 혈관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까지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중에 그러면은 하나가 있습니다. 나노 파티클이라는 거 파티클이라서 혈관이 리케이지 되거나 혈관 손상이나 혈관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또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두뇌라는 경우는 BBB 리케이지를 어떻게 통과할 거냐라는 것까지 트래킹 가능하냐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가능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바스큘러 리케이지나 해서 퍼미빌리티나 이 다이아미터나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요. BBB 리케이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비비 리케이지를 가능하게끔 체킹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체킹하는 부분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이라는 부분에서 어려운 실험일 수도 있고 어려운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는 충분히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어 뭐 가능한 거지 비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임파서블하지는 않고요. 파서블한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거에 대해서 많은 문의는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내장 쪽에서 엔도 마이크로스코피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브레인도에도 엔도 마이크로스코피를 같이 적용할 수 있어서 깊게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뎁스까지 해서 브레인까지도 뎁스 쪽으로 깊게 찍을 수 있다. 대신에 이제 뭐 인비보랑 엑스비보랑 좀 차이는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엔도 마이크로스코피는 인비보 쪽으로도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 다피나 여러 부분에서 형광 기법을 통해서 저희의 마이크로바이올리아 브레인의 특이한 마이크로글리아나 마이크로글리아가 이제 마크로파지죠. 이런 부분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겉 헐터 엑시스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심장 쪽에서 어떤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냐고 말씀을 요청하시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렁도 있고 렁이라는 부분에서의 특별한 이미징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심장 쪽과 같이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예, 렁을 일단 먼저 윈도우 챔버를 이미 옵티마이즈 시켰고요. 이 옵티마이즈 시킨 부분으로 해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로 활용해서 충분히 이미 영상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거 예로 들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미징으로 보는 것처럼 블러드 베슬이나 뉴트리필 서큘레이션에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을 충분히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로 활용을 해서 렁을 활용을 했고 그 부분에서의 왼쪽에 그림 같이 보신 것처럼 저희가 렁을 이제 인터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하는 챔버고요. 이런 챔버가 인제 렁이나 이제 헐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인제 뭐 헐트 부분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기능은 저희 엔진 기능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 같이 렁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하게 변화에 대한 모습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헐트도 이제 심장 안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사진 찍을 수 있게끔 다 깔끔한 부분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나의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좀 후에 기능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도 역시 엔도 마이크로스코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엔도 마이크로스코피는 충분히 저희가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와 같이 해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발전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허트 부분도 엔도 마이크로스코피도 스테빌라이징해서 이미징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도다 스킨 챔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먼저 했지만 스킨 챔버가 따로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니얼 이미징 인도, 앱도미널 이미징 인도가 저희가 인도에 대한 부분에서 키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윈도우 부분에 대한 윈도우 창을 이용해서 혈관 변화나 여러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조자 스킨 챔버라는 부분이 따로 저희 부분에 따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다른 쪽으로 혈관 변화나 제노그래프트 모델을 활용할 때 많이 쓰이고 있고요. 현재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공강을 활용한 크레니얼 이미징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자 스킨 부분은 추후에 제가 따로 이제 퀘스천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저희 현미경에서 어떤 기능을 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고 기존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컨벤셔널에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어프로치를 하려면 애니멀 매니플리케이션을 해서 동물 기법을 해야 되고 이미징 프로세싱 그리고 인비보 플루오레센스 그리고 라벨링이나 여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챔버까지 각각 따로따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빈 테크놀로지는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올인원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회사 자체 안에서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브리딩하고 해서 아예 자체적으로 풀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풀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뭐 세지를 활용해서 안티바디 항원 항체 기법을 활용해서 각각의 온콜로지나 이런 건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여러 장기 기관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까지 각각의 체킹 가능한 오리엔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오리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이 오리는 시스템이 울트라 패스팅 이미징 스피드가 가능하고 라이브 TC에서 애니머 모션 컨버전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깔끔한 이미지를 할 수 있고 빠른 스피드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엔진 있는 스튜디오까지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같이 인트라바이타 마이크로스코피를 할 때 같이 뭐 첨가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의 장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 엔진 스튜디오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같이 드릴 수 있고 하나의 패키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울트라 패스팅 스캐닝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이 울트라 패스팅 스캐닝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들 제약 산업 여러 학회에서 보면은 니콘이나 올림푸스 그리고 칼제스 부분을 많이 하는 부분이 저희 경쟁사로 볼 수 있고요. 이 경쟁사업이 저희가 다른 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스캐닝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캐닝하는 하나의 그 체계적인 부분이 이 저희가 갈보 스캐닝이 아니라 폴리곤 스캐닝을 같이 써서 이 하나의 형광 레이저가 다양한 부분을 퍼뜨려서 그 이미징을 깔끔하게 얻을 수 있게끔 그게 체계화되어 있고 이게 체계화되어 있고 확실하게 인제 이미징을 유니폼하게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영상화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안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헐트나 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부분에서의 인트라바이타 마이크로스코피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냐면 그걸 잡는 부분에서 애니멀 모션 컴pen세이션이라는 기능을 저희가 엔진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 엔진에 애니멀 모션 컴pen세이션 기능을 넣게 되면 그 애니멀 모션 컴pen세이션이 이 정말 리얼타임으로 해서 인트라바이타 마이크로스코피를 하는 부분에서 흔들리는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인제 키드니처럼 여러 인제 갑작스럽게 움직이는데 그 이제 생체현미경 움직이는데 그거를 애니멀 모션 컨버세이션 하게 되면 오른쪽에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깔끔한 부분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트 이미지도 똑같이 이제 혈관하고 여러 부분까지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깔끔한 이미지를 애니멀 모션 컨버세이션 기능으로 충분히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엔진에 대한 부분을 모션 컨버세이션 기능으로 넣게 되면 이 리얼타임으로 생체 현미경으로 이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진행을 했을 때는 이 모션 컨버세이션 기능을 가진 이미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장비 안에 이 스테이지 기능이 있고 동물의 애니멀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현재 그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스테이지부터 시작해서 홀드 그리고 동물을 실질적으로 마운팅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좀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프로덕트 라인을 보게 되면 아이빈 테크놀로지 컴포칼 그리고 투포턴 그리고 컴포칼은 투포턴 모델 그리고 투폰트 스마트 그리고 컴포칼하고 투포턴 스마트 모델을 하는 CMS 모델 그리고 아이즈된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리서치 서비스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나 연구 그리고 제약계나 그리고 바이오 회사들이 어떤 부분에서 저희한테 CRO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의뢰를 해 주신다면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저희 장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스캐너나 멀티포텀, 컴포칼 모델까지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충분히 보시다면 저희가 폴리곤 미러도 있고 멀티포텀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 컴포칼하고 멀티포든 두 가지 모델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이빈 테크놀로지가 하는 모든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저희 장비는 올인원 인트라바이타 마이크로스코피를 말씀드리고 싶고 인트라바이타 이미징 R&D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포트를 진행하고 또한 이 아까 말씀드린 이미징 윈도우에 대한 부분을 트레이닝을 해 달라고 하면
이 트레이닝에 대한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테크니컬 서비스도 장비에 대한 부분도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많은 문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의 커스터머는 여러에 대한 부분으로 뭐 하버드 메디컬 스쿨뿐만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지스트, 그리고 현재 대웅제약의 여러 뭐 파마나 이제 바이오 프로덕트 회사에까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저희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라렐 바이오, 아셀라, 그리고 현재 인도, 그리고 유럽, 인도, 미국, 북미까지 여러 지금 현재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저희가 활용한 많은 어플리케이션 확대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세일즈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발표드린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 풀 카테고리를 보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개인적이 아니라 저희 줌 미팅, 이 지금 현재 웨비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좀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게끔 좀 솔팅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